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2년 11월 고1 국어 모의고사 관중 16에서 21번 해설입니다. 관중 지문하고 그다음에 율곡 지문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16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맨 나중에 풀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기억의 이유는 자, 포인트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18번 나에서 알 수 있는 율곡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19번 가의 관점에서 A를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가 관점 정리해 놓고 A 부분 읽었을 때 이제 바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1번은 뭐 사전 제곱이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추론 형태 문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의 환공을 도와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다. 자,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어떤 행위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상식인데요. 중국에서는 어떤 그 자기 분야에서 어떤 그 일가를 이룬 사람들한테 뒤에 무슨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공자, 맹자 이런 식으로 이 자를 붙여줘요. 공자 원래 이름은 공구죠, 공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자도 관중에다가 이 자자를 붙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보는 뭐냐면은 이 관중이라는 사람의 관중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바로 현실적입니다.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정보를 하나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현실 문제에 대처하다 요거를 우리가 또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21의 1번.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한다. 현실 문제에 대처하다, 알맞은 조치를 취한다.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 두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자, 관중은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 백성이 뭐라고요? 국가 경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법. 그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다. 자, 이때 천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음. 이게 천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천부적 재능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군주는 뭐 할 수 있다?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으므로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자, 군주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럼 바로 뭡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라. 그래서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맥의미 파악하는 거 삶이 피폐해지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삶이 지치고 쇠약해지다. 괜찮네요.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지문. 이때 관중이 강조한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입니다. 관중이 생각한 두 번째 가치관이 나왔네요. 네, 이것은 이제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법은 어떻다? 백성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백성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즉, 실리적 관점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폐라고 규정하였는데, 자, 폐의 개념이 튀어나와 있네요. 바로 뭐였습니까? 군주가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폐라고 규정하였는데, 자, 뭐뭐라고
규정하다. 자, 규정이란 말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정했다. 이걸 규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21번에 3번 볼까요? 바로잡아 고치다. 틀렸네요. 바로잡아 고치다는 말은 개선이죠, 개선. 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이따가 4번, 5번도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점핑. 자, 패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때 군주가 패를 실천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 네, 이때 패는 뭐라고요? 네, 군주가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 그렇다면 군주가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군주도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군주도 법을 따라야 한다. 즉, 그 법을 군주가 만들었지만 군주도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백성의 권세를 인정한다. 자,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억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우선 끝까지 다 읽고 기억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 되겠네요.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계속해서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중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네. 그래서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 그런데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가서는 관중의 어떤 의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기억이 어디 있었더라? 17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패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때 패는 뭐 마음대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때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랑 패하고는 관계가 없다. 패는 뭐였습니까? 군주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존귀하게 이렇게 처신하지 않는 것, 이게 패였죠. 2번, 군주가 법을 존중하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천부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맞지 않고. 3번, 군주가 법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긴다. 자, 군주가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하고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는 것 역시 연결이 안 됩니다. 4번, 군주가 자신에게도 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이게 패죠. 권세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맞죠? 예,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군주가 백성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의 부강을 우선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위에서는 백성의 본성은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 본성에 맞게 정책을 시행해야지만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가 않네요. 따라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율곡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율곡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하였다. 자, 항상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면 이 사람이 뭘 하는가를, 어떤 말을 했는가를 체크. 그는 성약지뷰에서 자, 이렇게 위에서도 이제 관자에 대해서 이렇게 출처가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성약지뷰에서 이렇게 또 출처가 또 나와 있네요. 그는 성악지교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알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보았다.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지금 관중과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관중은 도덕적 교화 같은 것은 별로 이렇게 통치에 이렇게 많이 안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적인 관점,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될 건가, 이쪽으로 갔는데, 율곡은 이렇게 도덕적 교화, 이거를 어떤 통치의 어떤 근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율곡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주가 신하를 통해 백성을 다스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고 여겼다. 자, 이것도 관중하고의 또 차이가 되네. 차이 1, 차이 2. 관중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신하를 등용을 하는데 어떤 그 왕의 권세, 어떤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왕은 교체되지 않는 존재로 관중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율곡은 왕이 교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관중과의 차이 하나, 두 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율곡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율곡의 가치관은 왕도 정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왕도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는 것. 자, 다음 단락. 자, A 부분 나오죠. 율곡은 군주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의 방법을 나누어 설명했다.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에 출중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할 줄 알거나 재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 일을 맡길 줄 안다. 이들의 통치 방법은 왕도와 패도로 나뉜다. 자, 그러면 왕도는 뭡니까? 치세를 다시 왕도하고 패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 자체가 재능과 지식이 출중하고 신하의 능력에 맞게 발탁해서 이를 분배할 줄 압니다. 이걸 왕도. 우리 세종대왕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재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를 맡긴다. 이게 패도.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치세를 왕도와 패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지식이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 21의 4번.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함. 좋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점프. 자, 지문 보겠습니다.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내는 것이고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자,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여기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는 율곡이 생각하는 어떤 치세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거를 다시 왕도와 그리고 패도로 나눠놨죠. 세부 내용은 왕도는 군주가 재능과 지식이 출중하고 어떤 인재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백성들도 도덕적 교화까지 이끄는 그런 정치가 왕도 정치고요. 패도 정치는 뭐 임금이 왕이 어떤 그 재주와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어떤 분별이 있는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써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걸 이제 패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다음 단락.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거나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다. 자, 난세의 특징이네요. 이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폭군, 간사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으며 무능력과 혼군,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용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통치 방법은 포악한 정치를 의미하는 무도이므로 율곡의 관점에서 무도를 행하는 군주는 교체되어야 할 존재다. 자, 뭐 또 이 단락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난세 왕 종류를 폭군, 혼군, 용군으로 분류를 했고 이들의 통치 방법은 뭐다? 무도입니다. 무도. 그렇기 때문에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A 관련된 문제 우리가 바로 풀 수가 있겠죠? 18번 아니구나. 19번 문제네요. 가의 관점에서 자, 가는 관중의 관점입니다. 관중의 관점에서 A를 판단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는 정치적 분열을 막아 백성을 편안하게 함으로 자, 어떻게 눈과 귀가 가렸는데 백성을 편안하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2번 A에서 군주가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인 지닌 것이므로 폐업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때 폐업은 뭡니까? 어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건데 A에서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무도입니다. 무도. 왕이 교체돼야 되죠? 아니다. 3번 A에서 군주가 자신의 총명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는 것은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므로 와, 신하를 불신하는데 어떻게 백성이 윤택하게 됩니까? 역시 선지 말이 맞지가 않는다. 4번 A에서 군주가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므로 자, 이건 뭐 연결 자체가 안 되죠, 이미. 5번
A에서 군주가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한 것은 능력에 따라 신하를 공정하게 등한 것이므로 폐업을 위한 통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뭐였습니까? 치세 중에서 패도였죠. 패도 정치였죠. 바로 이게 어디랑 연결됩니까? 바로 관중이 이야기하는 폐업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질문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게요.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이므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때 역설이란 말은 힘있게 이야기한다,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힘주어 말은 맞죠? 자, 그래서 21번에 아닌 것은 아까 3번 답을 골라냈습니다. 자, 이처럼 율곡의 사상은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역시 맨 끝에 가서는 율곡의 어떤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여기까지 맞죠? 군주의 통치술의 변화 과정은 아닙니다. 2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그렇죠? 군주의 통치술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밝힌다? 그러네요. 3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 율곡의 한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4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을 군주 유형에 따라 범주했다. 가가 아니라 나가 그렇게 했죠.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지시하고, 상반된 입장이 있었나요? 장단점 비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아까 했고 18번입니다. 나에서 알 수 있는 율곡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군주는 앓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앓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고요. 군주는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 그렇고요. 군주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백성으로 봐야 하고요. 백성의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져야 백성의 삶이 경제적 편해질 수 있다. 자, 얘는 거꾸로 돼 있어요. 자, 어딜 보면 됩니까? 아마 마지막 부분이었죠? 바로 이 부분이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먼저 안정적이어야지만 왕도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4번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5번, 백성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방법 중 하나. 당연하죠. 세금을 좀 깎아줘야지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아까 했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만 남아있네요. 자, 보기는 동서양 사상가들의 견해다. 보기와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선제를 보니까 이렇게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씩 봐도 되겠네요. 예. 자, 보겠습니다. 군주는 권력을 얻기 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은 후에는 법을 통해 통참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관중과 간은 모두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관중도 역시 법을 중시했고요. 이 가에서도 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군주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되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 자, 지향이라는 말은 멀리한다, 그칠지, 사양할 양자예요. 지향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번, 관중과 나는 모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음을 강조줬습니다. 이번엔 다를 보겠습니다. 군주는 타락한 현실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의 선한 본성인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때 군주는 도덕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백성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교육을 실시합니다. 요거는 이제 율곡하고 좀 가까운 것 같죠? 율곡의 왕도 정치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3번. 관중은 다와 달리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이 도덕적 회복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죠. 관중은 부국강병입니다. 부국이야, 부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도덕적 교화는 좀 이렇게 등한시했습니다.
자, 4번. 율곡은 나와 달리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봤고, 자, 이건 뒷부분 자체가 틀렸죠. 치세,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의 난세가 구분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자, 율곡이 얘기했던 치세는 뭐였습니까? 왕도가 있고 패도가 있어요. 왕도가 군주가 어떤 인격적으로 완성된 상태였고요. 패도는 뭐 군주가 재능과 지식이 없어도 이게 분별이 있는 신하를 등용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율곡과 다는 모두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도덕 속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도덕성의 회복. 그러니까 원래 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번의 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중과 율곡 지문에 대한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